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수능시험 보시느라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자녀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지금까지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자녀분들 키우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수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수능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봤지만 수능시험 잘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결국은 모든 사람이 패배자가 되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시험 보고 잘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하지만 수능시험을 잘 봤다 하더라도 나중에 수능 성적표 발표되고 나면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찾으려고 하면 범위가 좁고 사실 점수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수능시험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소 수능시험을 잘 못 봤다 하더라도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수능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나보다 무조건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입시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잘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입시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학생 여러분들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입시의 과정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서부터 더욱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능시험 여러분들이 보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생각은 내가 받은 가채점을 바탕으로 해서 과연 내가 수시에서 지원했었던 논술고사의 대학과 학과, 면접고사의 대학과 학과를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 성적으로 논술고사의 대학과 면접고사의 대학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결국은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 참여하지 말고 정시의 지원으로 가셔야 되겠죠. 수시에서 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논술고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을 실시하는 그 주, 그리고 수능 그 다음 주에 대부분에 몰려 있어요. 자, 수능을 실시하는 첫 번째 주에 해당되는 11월 19일과 11월 20일에는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숙명여대, 그 다음에 서울여대, 울산대, 한국항공대학교가 시험을 보고, 그리고 일요일날은 경희대, 동국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홍익대학교, 그리고 한 주를 건너뛰고 나면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대, 고려대, 세종, 광운대학교가 보고요. 그 다음에 11월 27일에는 이화여대나 한양대, 세종대학교가 논술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월 3일 날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인하대학교가 논술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논술고사 시험의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면접은 논술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특히 이제 의대 면접 일정을 좀 보시게 되어지면 경북대학교가 면접이 11월 19일입니다. 계명대학교 11월 19일, 고신대학교 11월 19일,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이 11월 19일 날 면접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계명대학교 11월 20일, 대곡가톨릭대, 순천향대, 인하대학교, 원광대학교가 11월 24일, 전북대학교 11월 24일, 경상대학교 11월 25일이기 때문에 수능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능시험 잘 봤다, 수능시험 못 봤다 라고 해서 이제 수능 끝 났으니까 이제 좀 쉬자 이럴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논술고사 시험을 보러 갈지 면접 시험을 보러 갈지, 그리고 이 성적으로 과연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8개의 입시기관 또는 6개의 입시기관에서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추정 등급컷을 발표를 하게 되어져요. 이게 해마다 등급컷을 발표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논술고사 시험을 보러 갈지 면접고사 시험을 보러 갈지 과연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정시로 얼만큼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추정치, 등급 추정치를 근거로 해서 대학별 고사에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2022학년도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어지면 믿을 바가 못 된다. 이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믿을 바가 못 된다.
자, 첫 번째 보면 국어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학 계열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의 수능 최저 등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등급이 1, 2, 3등급이다 라고 봤었을 때 2022학년도 국어 영역을 봤더니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평가원에서는 표준 점수가 131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가스터디가 133점, 이투스가 130점, 대성이 132점, UA가 132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131점의 표준 점수를 맞춘 기관이 없어요. 자, 2등급이 124점의 표준 점수일 때 맞춘 기관은 대성이 124점, UA가 124점이었고 메가는 126점, 이투스는 123점 이기 때문에 메가 같은 경우는 평가원의 최종적 등급보다 약 2점 정도 상향해서 등급을 예상하고 있고 이투스는 1점 하락, 1점 정도 낮춰서 평가하고 있고요. 3등급은 116점일 때 3등급은 대부분의 기관들이 맞췄죠. 메가, 이투스, 대성, 그 다음에 UA에서 116점 정도를 맞췄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냐 하면 우리가 대학별 고사인 논술고사나 아니면 면접고사를 참여하게 되어질 때 많은 분들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게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가채점을 통한 추정 등급을 활용하게 되어지는데 이 내용 자체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0% 믿고 예를 들어서 내 점수가 표준 점수가 114점이다. 그렇죠? 114점이다. 그런데 입시기관에서 예측한 점수를 봤더니 116점이더라. 그러니까 나는 수능 최저가 충족이 안 되니까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의 시험에 가면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등급에서는 108점을 맞춘 기관은 이투스만 108점을 맞췄고 메가스터디는 109점, 대성은 107점, UA는 107점이기 때문에 4등급, 5등급 이하로 가게 되어지면은 적중률이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수학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의 1등급이 137점일 때 137점을 맞춘 기관은 대성이 137점을 맞췄고요. 메가는 134점이니까 결국 점수 차이가 3점이나 점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큰 폭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2등급 127점은 대부분의 기관에서 맞췄고 대성은 129점이기 때문에 2등을 높게 받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은 117점일 때 보시는 것처럼 대성만 117점으로 맞았고 다른 기관수 1점 정도 점수를 상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아두실 점들은 뭐냐면 입시기관에서 예상하는 등급치가 쉽게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의 간격이 좀 벌어지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물리 같은 경우 보면 1등급이 43점, 2등급이 40점, 3등급이 35점일 때 3등급을 맞춘 기관은 하나도 없어요. 2등급을 맞춘 기관은 진학사만 40점으로 맞췄고 나머지 기관은 다 못 맞췄고요. 그 다음에 1등급 43점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가, 이투스, 종로만이 43점으로 점수를 맞추고 있습니다. 화학 같은 경우 보면은 2등급이 43점일 때 맞춘 기간은 진학사만 43점으로 맞췄고 종로는 41점이기 때문에 점수가 2점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 보면 3등급을 맞춘 기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3등급을. 그리고 2등급은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맞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 3등급 33점을 맞춘 기관은 진학사만 33점으로 맞췄고 그 다음에 2등급은 메가스터디와 대성을 뺀 나머지 기관들이 대부분 다 점수를 맞췄죠. 자, 요걸 통해서 우리가 아시는 점들은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수능시험을 봤어요. 보시고 난 다음에 대학별 고사인 논술고사나 면접고사에 갈까 말까를 결정할 때 입시기관에서 발표한 가채점 추정치를 기초해서 우리가 참여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채점 추정치가 결국은 오차가 심하다. 오차가 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만 믿고 갈지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점수가 2점, 3점 낮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면접고사나 논술고사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입시기관에서 사실은 이렇게 가채점 추정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왜? 입시기관에서 가채점 추정치를 맞추려고 하면 흔히 말해서 대선처럼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 수험생들을 가지고 출구조사를 해야 되죠. 근데 출구조사도 어려운 이유가
학생들이 국어 또는 수학, 영어, 과탐만 하더라도 과목수가 너무나 많고 또 한 과목의 문항수가 한 문항, 두 문항이 아니라 40문항, 30문항, 45문항 이런 문항이다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실제 어떻게 시험의 난이도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가처제제로 확인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는 그냥 내부적인 판단을 통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은 맞추기가 불가능하고 또 실제로 여러 기관들이 다 맞출 때는 맞추고 또 일부 기관을 다 못 맞추는 이유들을 보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기관들끼리 서로 협력해 가면서 대략적인 추정치를 서로 맞춰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 군데 맞고 나머지 다 틀리면 결국은 나머지가 다 욕을 먹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적절한 범위에서 추정치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입시기관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보단 그래도 그런 추정치나 아니면 예상 등급을 발표를 해주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그걸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단지 그거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삼으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뭘 알아야 된다.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가채점 추정 등급은 오차 범위가 심하다. 최소한 2점이나 3점 정도의 오차 범위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걸 아시고 거기에 맞게 현명하게 대학별고사의 참여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정시는 수시와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 이 점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으로 얘기를 더 올라가면 수능시험 봤어요. 그리고 수능시험 못 봤어요. 거의 아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수능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애는 수능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막상 수능 성적 발표되고 나면 생각보다 점수를 못 봤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우리가 6월이나 9월 시험보다 내가 잘 봤다고 해서 꼭 반드시 그게 잘 본 성적이 아니고 6월이나 9월보다 시험 성적이 낮다고 해서 원점수가 꼭 못 봤다고 볼 수는 없죠. 중요한 거는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어느 정도인지 상위 누적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또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실제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몰려 있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야만 알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능은 다 못 보는 거다. 누구든지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중요한 거는 뭐다? 수능시험을 잘 봤다 못 봤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시와 수시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시는 아시는 것처럼 원서 지원의 횟수가 6회, 정시는 원서 지원의 횟수가 3회예요. 그만큼 정시는 원서 횟수가 적다는 점, 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시는 과정 중심의 입시다. 결국은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결국은 다 입시에 반영이 되어지는 거지만 정시는 결과 중심의 입시예요. 6월 시험 잘 보거나 못 보거나 9월 평가원을 잘 보거나 못 보거나 아무 관계없어요. 수능 시험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선발 주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수시는 대학에서 뽑죠. 대학에 가서 직접 논술 시험을 보거나 대학에 직접 가서 면접 시험을 보거나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을 뽑기 때문에 사실상 상향 지원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나름대로 수시에서 모집할 인원을 100%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력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정시로 이월을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정시는 사실상 대학이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컴퓨터가 학생들을 뽑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향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연쇄적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수시 전형은 일반적으로 정성평가 전형이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전형이고 정시 전형은 정량평가죠. 그렇죠? 점수에 의해서 합불이 결정이 되어지는 전형이고 경쟁의 방식, 요거 제일 중요한 말인데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수시는 일반적으로 점수 경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정시는 순위 경쟁이다. 다시 말하면 점수가 좋다고 해서 붙고 떨어지고가 아니라 모집 단위 내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위 경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22학년도 정시 컨설팅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정시 컨설팅에 대해서 여러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에 작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추가학교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업데이트 시켜서 많은 분들이 좀 참고할 수 있도록 계속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인원에 대한 부분들인데 첫 번째는 수시는 정시를 2월에 시키죠. 하지만 정시는 대부분 100% 선발을 합니다. 두 번째는 충원율은 수시는 낮지만 정시는 충원율이 높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정시는 이동률이 매우 높다는 얘기예요. 이동률 자체가. 워낙 이동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 동일한 학과의 합격생들 사이에서도 점수 차이가 큰 폭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최초 합격자와 평균 합격자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간격이 큰 폭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엔 성적이 낮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기회를 찾게 되어지면 그 모집 단위 내에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통계와 데이터의 신뢰도와 의존도가 높을수록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은 우리가 정시 시험을 딱 보고 나면 수능 시험 보고 나면 이제부터는 뭐합니까?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하죠. 인터넷에 정보를 서칭하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는 많은 분들은 숫자를 지나치게 믿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시 기간에서 1, 2, 3, 4, 5, 6, 7, 8, 9등급 등급의 추정치도 정확하게 못 맞춘다. 이 8등급도 필요 없어. 1, 2, 3등급 3개의 등급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입시 기간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둬야 되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자기의 점수를 가지고 입시 기간에서 입력하고 본인이 모의 지원한 결과를 가지고 입시 기관에서는 그거를 추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거고 하지만 많은 데는 모의 지원을 했지만 실제로는 다르게 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모의 지원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원서 지원은 완전히 무력화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말씀드리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정시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어쩔 수 없이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들을 활용하여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을 추정하거나 결정해 나가는 과정은 맞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나에게만 주어지는 데이터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그거는 그냥 대략적 추정치일 뿐이에요. 그게 결과고 그대로 원서 쓰면 100% 붙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인이 좀 더 입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의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시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많은 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과정이 있다. 이게 한 과정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적이 다 잘 나오나? 그건 아니죠. 열심히 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열심히 한 공부만큼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성적으로. 그 성적이 나왔죠. 그럼 그 성적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대학에 원하는 대로 붙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게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실을 이끌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 입시 컨설팅, 입시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가장 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마지막 과정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한 입시기관의 등급 추정치를 보고 여러분들께서는 첫 번째는 오차 범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점수 기준으로 했었을 때 플러스 점수는 약 2점 정도, 마이너스 점수는 약 3점 정도까지도 오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논술이나 면접고사 전형에서 우리가 수능 최저가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판단하게 되었을 때 약간의 오차 범위를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입시기관의 배치표는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시기관에서 합격 가능성을 맞추는 게 아니다. 절대로. 입시기관은 단지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시켜줘. 여러분들이 모의 지원한 결과를 가지고 추정치를 만들어갈 뿐이에요. 그걸.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안정 지원을 유도해야만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결과값을 낮춰놓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볼 때 어디 사이트 원서 지원에서 했더니 붙더라. 붙긴 붙는데 어떻게 붙는 겁니까? 자신의 성적대보다 대부분 다 낮은 상태에서 붙는 거예요. 이 낮은 상태에 붙으면 결국은 재수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기관에서 제공하는 배치표는 단지 추정치일 뿐 그것이 결국은 최대치, 최고의 또는 결과값은 아니다. 이 점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가채점 컨설팅을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가채점 컨설팅은 수능 시험을 보시고 난 다음에 11월 1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가채점 컨설팅을 하는데 가채점 컨설팅에서는 뭘 하는 거냐?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수능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논술고사 시험을 보러 갈까 말까, 그 다음에 면접고사 시험을 보러 갈까 말까, 두 번째, 이 성적으로 과연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이게 가채점 컨설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가채점 컨설팅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제가 직접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정식 컨설팅은 12월 9일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고 난 다음부터 12월 30일 정도까지 해서 약 20일 정도 동안의 정식 컨설팅을 진행하게 되고, 정식 컨설팅은 가나 다군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 그 다음에 상향 지원 추가 합격 전략에 대한 부분을 세우도록 합니다.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정식 컨설팅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향 안정 지원을 원하면 일반적인 컨설팅을 진행하시면 돼요. 온라인상의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들도 많고 대형 입시 컨설팅을 진행하는 데들 많습니다. 하향 안정 지원을 원하면. 하지만 우리가 가나다 원서를 쓰게 될 때 반드시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추가 합격을 노리는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져 있고, 정시는 수시에 비해서 이동률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똑같은 모집대 단위 내에서 최저와 평균과 최저의 결과값 차이가 간격이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컨설팅을 희망하신다면 하이퍼리뷰 정식 컨설팅을 신청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리뷰에서는 이제 수능 시험을 보셨기 때문에 가채점 컨설팅, 그 다음에 정식 컨설팅을 진행하고, 가채점 컨설팅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정식 컨설팅은 가급적이면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일부 거리가 머신 분 같은 경우는 화상을 이용해서도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수능 시험 보시느라고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제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수능을 항상 봤고, 이 수능을 보고 나면 정말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상태에 있을지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을 이제 봤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충분히 내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점수가 다소 5점이 낮다 하더라도 이 5점의 점수를 입시 또 정식 컨설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수능시험 본 거 이제 잊어버리고 지금서부터 차분하게 입시에 대한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성공하는 입시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